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오늘의 경제 뉴스의 야너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주관했던 G2파워가 오늘 4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G2파워는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G2파워의 청약 결과 살펴보면 기관 경쟁률 1729대 1, 일반 경쟁률 2029대 1, 일반 투자자의 증거금 3조 7천억 원으로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G2파워의 오늘 상장일날 상장 유통 가능 수량은 80만 주로요. 전체 상장 예정 주식수 368만 주의 22%에 해당하는 물량이 오늘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데요. 80만 주는 공모 가격 기준으로는 133억 원입니다. 자, 이러한 상장일 유통 가능 수치 22%와 133억 원은요, 기관 투자자의 의무 확약 물량이 배정되면서 최초의 투자 설명서에 나온 상장일 유통 가능 수량보다 더 낮아진 수치입니다. 자, 야너주는 G2파워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분석하면서요, G2파워의 기관 경쟁률과 의무 확약 신청률 그리고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 이 세 가지를 지표화해서 청약 매력도 80점을 매겼는데요. 이러한 청약 매력도 점수 80점 이상을 기록한 올해의 공모주의 상장일 주가 흐름과 G2파워의 유통 가능 금액인 163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이 비슷했던 2022년의 공모주를 비교했을 때 야너주가 내렸던 결론은 저는 상장일날 공모 가격의 120% 상승한 36,000원에서 따상인 160% 상승한 42,600원 사이를 목표 매도 가격으로 정했었습니다. 자, 다만 G2파워가 어제인 3월 31일 제출한 사업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오늘 G2파워는 공모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했던 순이익이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최근 4개 분기의 당기 순이익인 28억 원을 주당 순이익 776원으로 계산해서 PER 22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 17,000원을 구했는데요. 3월 31일 어제 제출한 G2파워의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올해 당기 순이익은 5억 원, 주당 순이익은 244원으로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당 순이익은요, 현재 아직 공모주가 발행된 게 반영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5억 원으로 계산하면 신주 발행 이후에 주당 순이익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주당 순이익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G2파워는 2021년에 2020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70억 원 증가한 37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020년과 동일한 3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이 5억 원으로 낮아진 데에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 28억 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이러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요, 영업에서 발생되는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만큼 영업이익은 30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G2파워 상장일날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상장일날의 장점은 역시 유통금액입니다. 유통가능 금액이 133억 원으로 매우 낮은데요. 이렇게 유통가능 금액이 낮고 청약 흥행에 성공했던 오토앤 유일로보틱스 K옥션의 상장일날 주가 흐름 살펴보면요, 세 종목 모두 양호한 상장일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1년의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낮아지면서 작년 순이익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요약해서요, 저는 오늘 상장일날 G2파워를 공모 가격 대비 100% 상승한 32,800원에서요 120% 상승한 36,000원 사이를 목표 매도가로 잡고 오늘 상장일 매매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자, 야너주가 뽑은 오늘의 주요 뉴스 두 번째는요, 바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회사인 SK온이 2025년에 상장을 계획한다는 뉴스입니다. 자, 어제 열린 SK이노베이션의 주주총회에서요, 김 부회장이 배터리 사업 시장에서 제대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 SK온, 즉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를 IPO 하겠다고 밝히면서요, 그 시점을 2025년 이후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뒤 상장하면서 LG화학의 주가가 매우 안 좋았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SK배터리를 2025년 이후에 상장한다고 밝힌 점이 SK이노베이션 주가에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SK그룹은요, SK배터리인 SK온의 상장은 2025년 이후로 미뤘지만 원스토어와 SK실더스는 올해 5월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기업 모두 어제인 3월 31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공모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원스토어와 SK실더스의 공모 개요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먼저 원스토어는 청약일이 5월 2일에서 3일이고요. 주관사는 NH, KB, SK 대신 하나, 이렇게 5개의 증권사가 주관합니다. 반면 SK실더스는요, 한 주 뒤인 5월 9일에서 10일 날 일반 투자자의 청약을 시작하고요. 주관사는 NH, KB, SK 대신 미래, 삼성 6개의 증권사입니다. 원스토어와 SK실더스는요, 상장 예정 시가총액이 원스토어는 9,100억 원에서 1조 1천억, SK실더스는 2조 8천억 원에서 3조 5천억으로 희망 공모 가격을 산정했는데요. 이러한 두 기업의 증권사의 일반적인 평가가 원스토어는 기업 가치 2조 원, SK실더스는 4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희망 공모 가격은 공모 주주들에게 친화적으로 산정되었다는 것이 증권사의 평가였습니다. 과연 최근에 이어진 공모주의 가뭄을 원스토어와 SK실더스가 해소해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오늘의 세 번째 뉴스는 바로 건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업 생산이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의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요, 건설업 생산은 전월 대비 8.5% 감소하면서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시공실적은 8.5%, 건설 수주는 27% 줄었는데요. 이러한 건설 경기 냉각에 대해서 통계청은 건자재 가격이 뛰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미룬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여파로 많은 건설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에 첫 번째 시범 케이스로 걸릴까봐 건설사들이 휴무 등을 통해서 공사를 늦추면서 생산이 급감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1, 2월 건설 경기가 나빠지는 데 반해서 건자재 주가들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유연탄 가격이 폭등하면서요,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시멘트의 수급난이 한창인데요. 유연탄은 시멘트 원가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 보통 건자재 주가들이 좋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유연탄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시멘트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실보다 득이 클 거라는 전망에 시멘트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연탄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요, 2019년 1월에는 톤당 200달러 정도에 거래되던 유연탄이요, 올해 3월에는 톤당 490달러로 매우 유연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시멘트 기업인 아세아 시멘트는요, 작년 3월 주가는 11만 6,500원이었는데요. 2022년 3월 31일 7% 상승하며 17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월 건설 경기는 나빠진 상황에서 건자재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네요. 자, 야너주가 뽑은 세 번째 경제 뉴스는요, 바로 개미들의 반란이죠. SM 주주총회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SM 주주총회에서요,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와 SM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대표의 표대결이 있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얼라인 파트너스에 동의하며 표대결에서 얼라인 파트너스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얼라인 파트너스는 SM의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저평가된 기업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개인들에게 표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 회사 측에서 제시한 감사위원인 임기영 감사는 표 대결 결과가 나오기 전 후보자가 사퇴를 했고요.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제안한 곽준호 감사가 선임되면서요, 주주총회에서 얼라인 파트너스 측이 압승하는 결과를 이뤘습니다. 최근 블로그에는요, 주주총회 후기를 올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 열기가 매우 뜨거워졌다는 걸 이번 SM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야너주가 뽑은 오늘의 뉴스 마지막은요, 바로 중국 PMI 위축과 유럽 물가 상승입니다. 자, 먼저 중국은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들을 봉쇄하는 바람에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인 PMI 지수가 49.5를 기록했는데요. 이 PMI 지수는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을 뜻합니다. 특히 기사에서는요, 이러한 PMI 약세 전환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증권가의 전망을 더했는데요. 노무라 증권 보고서에는요,
2분기에도 중국의 PMI 지수가 계속 악화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요.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의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 미국, 중국, 유럽 중에 중국과 유럽에서는 이렇게 경기 침체의 신호 그리고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기 흐름도 앞으로 민감하게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오늘의 경제 뉴스 어떠셨나요? 오늘의 경제 뉴스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야너주와 함께 경제 공부하실 분들은 야너주 채널 구독 및 영상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